오늘 함께 하실 분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상금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상금입니다. 반갑습니다. 현대인 삶에서 또 건강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도 약간 건강관리처럼 약간 식사를 하듯이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한 명상이라던가 호흡이라던가 다 아는 운동 같은 것도 본인에 맞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관리가 어렵다면은 전문가의 또 소견을 또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나만의 해소 루틴을 만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20대, 20, 30대, 40, 50대, 또 60대 이후에 따르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20대, 30대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 시기에는 저속 노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다고 방심하기가 쉬운데요. 이때 만들어 놓은 습관으로 이제 평생을 살아나간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 습관이라던가 식습관, 수면 루틴 이 세 가지를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특히 젊다고 건강검진을 미룬다던가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노화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20, 30대 때 식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을 좀 저축하듯이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대, 50대 이분들이 사실 고민이 제일 많죠. 늙으면 아예 포기하기가 되는데 이 시기에는 어떤 거를 제일 주의해야 될까요?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노화 신호가 조금씩 나타나면서 본인도 느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전후로 호르몬 변화도 있고 감정적인 변화, 스트레스, 그리고 대사 저하라던가 근육량 감소도 같이 시작을 하니까 근력 운동 같은 거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이요? 안 쉬워요, 선생님. 맞습니다. 저도 안 쉬워요. 사실 암 초기 발생자들이 제일 많아지는 때도 이 시기잖아요. 어떤 암들을 또 이제 주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여성분들은 유방암이라던가 자궁경부암이라던가 이런 걸 좀 조심하시고 또 의외로 저희 나라가 폐암 발병률이 좀 높습니다. 여성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폐암도 검진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 외에 대장암이라던가 기본적으로 대장 내시경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60대 이후에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60대 이후로는 저속 노화를 완전히 실천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완전 실천 시기로 저속 노화 식단, 저속 노화 운동, 수면 습관, 생활 습관을 모두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 단순히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기보다는 약간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걷기라던가 가벼운 근력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또 예방접종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방접종 중에 이거는 꼭 하세요라고 하는 요새 뭐 백신도 우리는 또 맞아야 되지만 대상포진, 뭐 폐렴, 뭐 감염 다가 많잖아요. 그것도 다 맞춰서 해야 되나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맞으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맞고 나서도 걸렸어요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래도 많이 진행이 안 됩니다. 맞았기 때문이죠. 이게. 근데 전에 한번 대상포진을 걸렸던 사람, 제가 30년 전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예방 접종을 맞으셔야 됩니다. 맞아야 돼요? 네, 1년 뒤면은 꼭 맞으셔야 됩니다. 해마다? 해마다. 근데 걸렸다면 1년을 간격을 두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뭐 독감이라던가 대상포진이라던가 폐렴은 꾸준히 맞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이제 햇볕이 많아지고 햇살이 반짝거리면서 기분은 좋아지는데 야외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뜻밖의 환자들이 좀 늘어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결국에는 노출이 좀 시작이 되면서 네.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네. 번째로는 무좀입니다. 예? 네. 무좀이요? 네, 전염성이 좀 있어요. 어머나 어머나. 왜요? 뭐 가족끼리 옵는 경우도 있고 이제 네. 더워지면서 좀 발을 노출하기도 하고 땀도 흘리고. 네. 아, 그렇구나. 두 번째로는 편편사막이에요. 어머. 사람들은 이게 겉으로 별거 없어 네. 보이기도 하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긴 하는데요. 네. 퍼지는 속도가 빠르고 또 네.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낭염입니다. 예. 모낭염은 요 빨갛게 네. 올라와가지고 트러블처럼 보이는 얼굴에도 모낭이 있고 또 머리에도 모낭이 있기 때문에 네. 전신에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도 좀 간간히 있어요. 근데 이게 장소별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좀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을 다니신다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건강해지려고 갔는데 병을 얻어올 수 있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다 같이 사용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편편사마귀와 무좀이 좀 옮을 수 있더라고요. 아, 헬스장에서. 예. 공용으로 사용하는 수건이라던가 운동기구라던가 그쵸, 좀 그쵸. 상처가 있는 곳에 또 감염이 될 수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수영장이나 사우나를 네. 맨발로 다니시거나 무좀이 네. 위험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슬리퍼를 챙겨 다니시는 게 중요하고 또 네. 샤워하고 난 다음에 말려주는 거 이것도 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사마귀로 찾아오는 경우도 많은데 네. 볼풀장이라던가 수영장이라던가 네. 키즈 카페나 이렇게 옮겨오는 곳도 많고 작은 사마귀처럼 챙겨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전염성이 있어서 네. 놀이 후에는 꼭 샤워를 하고 또 소독을 하는 걸 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이런 것들 예방 합성을 좀 챙겨가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주의해야 될 물품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주부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장소로 좀 꼽자면은 많이 가시는 마트라던가 주유소 귀찮더라도 주유소에서는 꼭 비닐장구를 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요? 네, 땀이 묻거나 유증기, 화학물질 닿는 곳에는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마트의 카트라던가 장바구니 이렇게 손잡이에도 어머. 약간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네. 비닐장갑을 쓰시거나 소독 티슈를 한번 닦아주셔야지 좋습니다. 또 다른 공용으로 쓰이는 곳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요즘 공용으로 사용하는 킥보드나 자전거 또 많이 쓰시고 맞죠. 네. 골목마다 다 빛이 돼 있는데. 그쵸. 그때마다 사용하는 손잡이와 헬멧을 통해서 모낭염을 옮는 경우도 좀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얼굴에 닿는다던가 이런 곳은 꼭 물티슈라던가 소독 티슈로 좀 한번 닦아주시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맞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난 떤다. 아, 그렇죠. 왜 저래라고 약간 비판적인 시선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챙기는 거기 때문에 네. 차단하시고 본인의 건강을 그렇죠. 챙기는 게 맞다고 그렇죠. 평소로 사소한 것, 일상적인 것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것, 좀 준비하는 거 정말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두 가지 장소에서 또 조의해야 된다라는 거 좀 알려주시겠어요? 미용실이라던가 네일샵 관리를 좀 많이 하실 텐데 위생 관리를 다들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간혹가다 미용실에서 빗이라던가 네일샵 도구 이런 걸 통해서 두피 백선이라던가 발톱 무좀이 좀 옮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에는 남이 쓰던 거를 같이 공용을 쓰는 거를 최대한 닿지 않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진짜 별거 아니지만 실천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약간 트렌디한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 끼만 먹어도 되는지, 원푸드 다이어트, 맞아. 예. 디톡스 며칠만 마시기, 그쵸. 공복육 유산소 하기 이런 것들을 좀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트렌드보다 더 중요한 건강 기본기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키워드가 너무 많은데다가 수시로 변한단 말이죠. 우선 간헐적 단식으로 살을 뺐다라든가
건강이 좋아졌다라는 이제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저도 이거 한번 따라 해봤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살짝 빠지더군요. 네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예. 근데 제대로 했는지 어쩌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 장단점이 있더라고. 어떤 분은 이건 도대체 나한테 맞지 않아. 그다음에 저녁을 굶으라는 얘기야, 아침을 굶으라는 얘기야. 이게 간헐에도 굉장히 차이가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요즘 진료실에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되게 해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잘 하면 좋지만 또 하면 안 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무조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효과를 보셨다시피 체중 감량에 되게 효과가 있고, 또 일정 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에도 되게 좋은 도움을 줍니다. 근데 또 해당 사항이 안 되시는 분들도 당연히 존재하시고, 뭐 예를 들면 당뇨병이 있다던가 뭐 다른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뭐 대사 질환이 있다던가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한테는 또 조절하는데 큰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이게 저는 그냥 뭐 얼마 동안 뭐 한 달 정도 편안하게 했다가 다시 찐 상태긴 한데 약간의 안 좋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왜 단식했다가 치팅데이 하는 사람처럼 폭식을 하게 돼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위험성이 좀 있고요. 또 요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뇌를 아침에 좀 두뇌 회전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을 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간헐적 단식이 좀 맞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폭식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간헐적 단식을 좀 이행하는 게 중요하고 또 간헐적 단식을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되지 뭐 만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게 아침을 거르는 게 나은 건지 저녁을 거르는 게 나은 건지도 개인 체질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본인이 지속을 가능한 것을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면은 당연히 간헐적 단식이 가능하겠지만 생활 습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2024년도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저속노화입니다. 이 저속노화는 저 같은 5, 60대 중장년층만 아니라 20대부터도 굉장히 관심 많아요. 25 이후부터 뭐 피부도 늙고 뭐 뇌 길 떨어진다 해갖고 하는데요. 저속노화의 정의 그리고 요걸 따라했을 경우에 장단점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저속노화의 정의부터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속도를 좀 늦춘다라는 거죠. 아예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속도를 약간 늦추면서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늙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노화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의 조직의 기능이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되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병이 없이 활기차게 건강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속노화도 이거 다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피해야 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속노화라고 해서 마냥 따라하기보다는 일단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다던가 뭐 다른 비만 질환이 있다던가 그냥 무리한 식이 조절을 한다면은 당연히 몸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 과속노화라고 하셨지만 본인이 이미 알고 계세요. 어떤 게 몸에 안 좋을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피하거나 좀 적게 하는 방식으로 다가가는 게 더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소 과일식은 어떤가요? 이게 템플스테이도 이렇게 채소 과일만 먹지는 않는데 채소 과일은 좀 식이섬유가 많이 풍부하고 미네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몸에 엄청 유익한 식단이긴 합니다. 식이섬유가 항산화 작용도 있고 항노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식사 몇 끼니마다 섬유질을 좀 섭취를 하시는 걸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채소값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에 맞게 손쉽게 좀 구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과일과 제철 채소. 근데 과일도
엄청 단 게 많잖아요. 그쵸. 네. 과당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라던가 혈당 조절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많이 조심을 해야 되고, 결국엔 제일 중요한 것은 좀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상근 원장님과 말했던 이제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요. 좀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뭐냐면요. 공복 16시간과 매 끼니 채소 가득한 식단. 저는 좀 매 끼니 채소 가득을 좀 선호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왜냐하면 공복 16시간 동안 간헐적인 그 체중 감량이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이긴 하나, 네. 개인 차에 따라서 되게 체력 저하가 올 수도 있고, 그 장 운동에 있어서도 그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매 끼니 채소 가득이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골랐습니다. 사실 뭐 몇 끼니라고 해볼 때 하루 3끼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2끼니만 드신 분도 많기 때문에. 네. 두 번째입니다. 단기 효과가 확실한 단식, 장기적으로 천천히 바꾸는 슬로우 에이징.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효과는 단기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택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네. 은은하게. 네. 네. 그다음에 이게 저한테도 굉장히 유혹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하루 한 끼 맛있게 고기 먹기 혹은 3끼 가볍게 채소 과일. 선생님, 채소 과일 그만 고르세요. 결국에는 새끼 가볍게 채소 과일이긴 한데요. 일단은 단백질은 무조건 중요한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 줄 수 있는 만족감을 택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꾸준함, 골고루 제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새끼 가볍게 채소 과일. 먹는 즐거움이 또 있거든요. 채소도 씹을 때. 같이 단백질도 같이 한다면 그렇죠. 괜찮겠죠. 이것도 사실 우리 친구들이 늘 논하는 문제예요. 노화 방지용 기능성 영양제냐, 네. 장 건강을 위한 식단 조절이냐. 네. 전 사실 장 건강을 위한 식단 조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양제는 당연히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식단이라는 거는 매 끼니 먹어야 되는 거고, 잠을 자는 거와 같이 계속 꾸준히 에너지원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양제도 필요한 거에 따라서 드시면 당연히 좋지만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장 건강을 우선하는 식단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흔해서 우리가 오히려 잘 챙기지 못했고 그랬던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 뭐 피부 질환은 물론이거냐 각종 질병에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상근 원장님이 강조해 주신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체화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